다음 주 시작하기 앞서서 돈이 몰렸던 섹터 주도주 순환매가 어디에서 들어올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들어가기 전에 좀 제가 인버스 차트들을 봤어요. 자, 이 차트는 코스피 200 인버스 이제 곧버스죠. 곧버스의 차트고, 이 차트는 이제 코스닥 150의 인버스 차트입니다. 한마디로 이 인버스 차트가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시황을 볼 때 지수의 흐름을 당연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을지 좀 참고를 하는 편인데 인버스의 차트가 그래도 전형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고점을 붙여놓는 모습, 돌파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좀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놓는 걸 보면서, 물론 박스권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수익에 대한 기회보다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좀 더 신경을 쓰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변곡점이 조만간 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 정도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충분히 지켜보면서 좀 손실을 피하자. 약간 이런 식의 관점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에코프로 형제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죠. 이때 고점을 지금 살짝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음봉의 패턴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차트이긴 해서, 물론 여기에서 맞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식의 패턴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단기 변곡점이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일단 손실 회피가 우선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섣불리 지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관망 또는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천천히 준비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일단은 안 그래도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장을 꾸준하게 보시고 종목 차트를 정리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전보다 불과 한두 달, 한 두세 달 전보다 비교를 했을 때 매매할 종목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지수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좀 더 전조 증상처럼 알려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지금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종목들을 공략을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시고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은 언제든지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잘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 그래도 봐야겠죠? 종목들이 그래도 뭐 아예 할 게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 다음 수를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증시가 더 하락을 해, 그러면은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같이 종목들이 조정을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많은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롱숏 전략으로 계속 관심 있게 매매를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과거와의 좀 다른 패턴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번에 회장 구속 그런 뉴스가 나왔죠. 자, 악재가 나왔는데 과거의 패턴에서는 다시 매도 물량을 잡아먹고 한 번에 추세를 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약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거보다는 확실히 힘이 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형적인 쌍봉 패턴 이후에 지금 전저점 이런 라인을 이탈한 상태다. 아까 보여드렸던 마치 코스닥 인버스 차트의 패턴처럼 결국에는 비슷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이런 하락이 일단은 나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도 같이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또 반발 매수세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기서도 또 코스닥 또 거기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 에코프로 2차전지 섹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지수가 출렁거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에코프로 형제나 다른 2차전지 종목들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의 지수는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2차전지는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전략들이 이제 나뉘겠죠? 2차전지 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가격도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나는 여기에서 오히려 숏을 칠 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다 자기가 생각에 좀 전략에 따라서 다들
대응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과대 낙폭으로 오히려 살짝 반등을 노리는 그런 롱 포지션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가볍게 이 정도로만 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다음 주에도 개별주나 몇몇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테마로 봤을 때 큰 그림에서 계속 봐야 되는 거, 일단 화장품, 뭐 화장품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실리콘투, 뭐 선진뷰티, 코스메카, 그다음에 인글 우드랩,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왔었고, 전기차 부품 여전히 계속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 세종공업, 화신, 우수 AMS,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성우 하이텍. 하지만 막판에 한 목요일 금요일쯤 다가올 때 슬슬 이제 이런 차익 실현의 패턴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아마 현대차와 기아차 주식의 움직임에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같이 이렇게 전기차 부품주들도 함께 눌림목이 나와줬다가 현기차가 또 기술적 반등 나와준다면은 이런 종목들 또 변동성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죠? 현기차가 만약에 뭐 한 1, 2% 반등이 나와주면은 또 이런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한 5%에서 막 10%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짝짓기 매매로 대형주와 함께 매매할 만한 종목은 이런 전기차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은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 그런 눌림 구간을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외에도 뭐 요런 한주라이트, 뭐 모트렉스, 성우, 현대공업 뭐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목들 내에서도 조금 엇박자,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잘 지켜볼만 하다. 하지만 저는 추가적인 좀 하락을 기다리고 제가 원하는 타점이 나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로봇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야금야금 추세를 지금 살리고 있거든요. 이런 뉴로메카, SBB테크가 금요일은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양호하게 버티는 게 이런 SPG, 레인보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11만원대를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세히 보면은 로봇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2분기 내로 혁신 지원 방침이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선침해를 하는 물량들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섹터들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런 눌림을 아직 나올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공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지금 비교적 차트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추세가 그래도 양호한 이런 로봇주 내에서는 아마 또 한 번씩 순환매가 반짝반짝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테마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 정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로봇, 전기차 부품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지만 여전히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탄력적으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엔터나 뭐 기타 다른 종목들을 일단 개별주로 분류를 할게요. 개별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YG 엔터가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와줬죠. 이렇게 좀 거래대금 오랜만에 터져주면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 매물을 어떻게 받아 먹는지에 따라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8만원 돌파 가능성도 한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주 형태로 오랜만에 좀 매매를 눌림을 공략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형주에서는 네이버가 있어요. 뭐 호실적과 함께 AI 관련된 이런 재료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현재 좀 5일선을 타고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계속 나온다면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도 충분히 눌림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눌림 접근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로 올랐던 것 같아요. 이런 남선 알미늄 이런 종목도 물론 재료는 좀 정치 테마로 엮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좀 깔끔하게 돌파를 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꽤 터졌죠. 그래서 하나의 이것도 개별주처럼 증시의 움직임과 크게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는 인선정보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왔는데 다른 뉴스로 그걸 잡아먹고 다시 올린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눌림 반등 이런 구간들 계속 접근이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몇몇 이런 개별주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종목들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주도 요즘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신규주는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괴팍합니다. 그래서 좀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도 올라왔죠. 뭐 이런 대성 미생물이나 뭐 이글벳 이런 종목들이 구제역 관련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또 이런 종목들 시총도 굉장히 적고 또 하루하루 뭐 엄청나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의 테마는 시장에서 반등 분위기가 조금만 나와줘도 다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발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쳐다도 안 보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테마든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테마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 매매를 하지 않고 쉬는 게 돈을 버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남들은 돈 버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시장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페이스 잘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내가 세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만 하고, 아님 말고 관망을 해도 괜찮다 라는 마인드로 다음 주도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